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토요일 10시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휴죠. 연휴 시간 푹 즐겁게 건강하게 쉬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최대한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핵심 요소만 좀 이야기해 가지고 최대한 일찍 마무리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최근에 청개구리 장세라고 부를 만하죠. 일단 갭은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뭐 미국 시장이 밀리면 하락 갭 뜨고, 그다음에 상승하게 되면 상승 갭 뜨고, 뭐 이거는 뭐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다음이 좀 재밌는 흐름이죠. 하락 갭이 떠가지고 밑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고, 위에서 출발하게 되면 음봉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에 주포가 없습니다. 즉, 주포라는 것은 주 거래원을 뜻하는 거겠죠. 주력 종목들이 나서 가지고 시장에 좀 활기를 불어넣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기반으로 순환매가 돌고 뭐 이런 장세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여름 마치 휴가 같은 굉장히 떨어진 거래량으로 그냥 미국 시장에 따라서 좀 펄럭이는 그런 흐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은 당연하게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굉장히 좀 힘겹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굉장히 쉽게 밀려가지고, 내가 이 종목을 컷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미리 전략이 탄탄하게 세워져 가지고 컷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들 아니라 그러면 자꾸 고민만 하게 만듭니다. 이게 만약에 저 위쪽 위치, 즉 꼭지 구간에서 만들어졌다라 그러면 거의 99% 이제 우리가 고가놀이라고 하죠. 고가놀이를 패턴을 보고서 비중을 줄이게 되는 그런 패턴인데, 사실 지금의 자리가 딱히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고민스러운 뭐 그런 자리는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거래량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여전히 매수 플레이에게 좋지 않고, 제가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이미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지수를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 재밌는 거는 이 시장에 주도하는 업종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뭐 반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뭐 누군가는 뭐 방산주, 누군가는 뭐 바이오 제약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걔네들이 일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안에서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 완벽하게 우리 시장에 주도주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진 상태의 흐름들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원래는 이런 흐름에서 원래 치고 나가기 가장 좋은 업종이 2차 전지였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수급이 더욱 악화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의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서 지금 다 10% 이상씩 올라왔죠. 10% 20%. 그리고서 눌림을 만들고 나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사실상 공매도들이 버티고 있고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굳이 얘네를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팽배한 거죠. 그러니 외국인들 중심으로 들어오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는 이른바 저PBR주, 아직까지도 이제 밀리긴 했지만 뭐 은행주라든지 완성차, 반도체 이런 쪽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코스피는 그나물의 그 밥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코스닥은 주도 업종 없이, 그러니까 주도주 없이 계속 공전하고 있으니,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버티림이 없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매도 포지션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급락이 없는 겁니다. 하락해가지고 다시 양봉을 만들면서 보합권으로 올라온다라든지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여전히 시장에 매도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즉 매도 포지션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반복하는 거다. 다만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해서 계속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 써드렸죠. 그 부분들 제가 코스피 코스닥 차트 간단하게 보면서 시나리오들 짚어주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진짜 밀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매도 포지션이 쌓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어영부영 움직이는 감이 있죠. 물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20평을 딛고 올라와서 이런 저항을 확인할 때 개인들의 매수를 붙게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만들게 되는 규칙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장이 가벼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올라가도 2781을 돌파하기 만만치 않고, 양운 상단 맞고 떨어졌을 때 그대로 이렇게 급락해서 떨어지기보다는 또다시 한번 리바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향후 시나리오에서 다시 120평으로 와서 딛고 올라올 때는 대체적으로,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죠. 정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마지막 리바운드가 예측되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다. 뭐 뒤집으라고까지는 이야기 안 합니다. 다만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매매하기 좋다라고 보지만, 지금 종목들이 중소형주는 의외로 괜찮아요. 순환도 잘 되고 있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다만 대형주들의 템포들이 굉장히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만약에 이차전지가 힘을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면 마지막 리바운드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기술적으로는 좀 지저분하게 재미없게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수적인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고 있고, 마지막 리바운드 때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혹은 줄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흐름들은 참고로 활용하지 종목 중심으로 간다는 거엔 변함이 없다. 제가 만약에 우리 시장에 매도 포지션이 쌓이는 흐름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그러면 당연하게도 모닝 브리핑 때 이야기를 드리겠죠. 금요일날 어제 모닝 브리핑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올려가지고 이 다음 스텝으로 안 넘어가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버퍼를 일으키다가 거의 뭐 한 5시간 만에 올라와가지고 참고를 못하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저희 카페에 올려놓습니다. 카페에 꼭 가입하지 않아도 볼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오셔가지고 혹여나 늦어지면 무슨 일이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쪽 와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호텔신라입니다.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것은 지금의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충분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밑으로 밀리지만 바로 올라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괜찮고, 다만 이제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호텔시라도 제가 이제 매수적 관점으로 잘 보지 않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굳이 본 종목에 그렇게 미련을 둘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종목은 다른 거 없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밑에서 추세 전환할 때 매수하든가, 아니면 6만원에 올라타가지고 디딜 때 그때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따라 붙던가. 본 종목이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 붙는 개념보다는 6만원 아래에서 단가를 만들어 놓으면 어찌됐거나 그렇게 죽을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혹여 위에서 물리신 분들도 그 아래로 단가를 낮추신다라고 그러면 기회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굳이 본 종목을 그렇게 미련을 가질 필요는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자, 그 다음에 한화솔루션인데, 그 지금 이야기 드리는 종목은 추천주라가 아니라 그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지지난주부터 계속 기관차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 처음 접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 이런 자리들 깨지는 거 별로 좋지 않죠. 매수 당연히 해야 됩니다. 노리고 있었으면 해야 되는데 이따랄 때 나와야 되고, 다시 단기 쌍바닥, 그쵸? 이전 흐름보다는 조금 더 비대칭이지만 만들 때는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좀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격은 정말 꼭 매수하셔야 되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25,000원 아래로 눌러줬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고, 23,000원 이탈 컷을 거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진짜 갈롬이면 어떻게 어깨 밟고서 최소한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결국은 이때 떨어진 이 자리들이 다시 메워야 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흐름들은 글쎄요, 추격은 저는 몰라도 일단은 눌림에 있어서는 25,000원짜리 아래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이 아래에서의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다시 살짝 깨지고 꼬리를 달았지만 다시 올라오는 모습, 혹여나 컷이 나갔다라고 그러면 다시 30분의 흐름에 올라탈 때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일단
다른 거 없이 여기 매물 공백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시세가 붙게 되면 다시 11만 원짜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유 있는 분들은 그냥 묻어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 컷자리를 좀 지키면서 비중 조절을 최소한 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뭐 기본적으로 저는 투자적 관점으로도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브입니다. 뭐 요즘에 말이 많죠.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어찌되었거나 개인들의 비중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면들이 있고, 다만 단가를 18만 원에서 19만 원짜리에 맞춰 놓는다라고 그러면 물려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구간은 글쎄, 공격적이신 분들이 매수 들어가서 또다시 25만 원짜리를 노리는 거는 해볼 수 있겠는데 조금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흔들림을 좀 견뎌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18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의 단가가 여러모로 견디기 좋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꼭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지수의 상황이나 흐름이나 패턴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조정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 뭐 그 사태로 인해서만 만들어지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러니 지금 구간은 꼭 매수하셔야 되는 분들의 몫인 거지, 이 사태가 해결되면 다시 올라갈 거야 개념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아랫자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맞다. 자, 그 다음에 JYP입니다. JYP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라이브 방송 때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 드렸죠. JYP랑 SM 매수하셔도 괜찮다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자리에서 저점을 다시 잇따르고 나서 또 추세 전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마디는 계속 돌아온다. 7만 원에서 멀리 사면 멀리 살수록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구간이고, 궁극적으로 제가 노리는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8만 8천 원에서 9만 원 사이에 저 구간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중기로 갖고 가실 분들은 그런 자리를 가지고 노리면서 충분히 매수로 홀딩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로 봤을 때는 7만 원 아래에서의 매집 매수 혹은 이 구간에서의 추세 전환의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SM입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때 JYP랑 같이 이야기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던 게 SM이 훨씬 더 매수세가 세다. 특히나 지금 반복해서 이렇게 관통봉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은 원래 추격해도 괜찮은 흐름이거든요. 다만 이 아래에서 매수해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추격한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어찌되거나 홀딩자분들의 입장에서는 95,000원을 넘기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단기로 매수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 구간 먹고서 한 3분의 2에서 뭐 반 이 정도 내주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어찌되었거나 95,000원을 목표로 지금 자리에서는 끌고 가셔도 괜찮다. 글쎄, 추격은 가능하긴 하지만 저는 뭐 어찌되었거나 추격을 그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단통 추격이라고 그러면 이 자리가 컷이 되겠죠. 지금 저가가 78,800원 저 자리 컷을 거실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 이야기 드렸죠. 180불 아래에서 매수 매집 계속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다만 뭐 단통분들이 이거 이탈하면서 잘렸다라 그러면 이건 다행, 이건 아쉽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단기 중기 장기 매집자들은 다 매수해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올라갔을 때 쫓아가지 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눌렸다가 다시 120평 간다고 해도 여기에서 추격하는 거 없습니다. 180불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싶고, 지금 자리는 조금 기술적으로는 딜레마 같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눌려가지고 160불 라인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지금 홀딩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대로 가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흐름이다. 그렇다 보니 일단은 각각 풀로 비중 채우신 분들은 다른 것 없이 175에서 180불 라인 이 지지를 바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서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은 160불 라인 이렇게 치고 반등할 때 들어가서 122평까지의 폭을 드시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는 누차 이야기 드렸지만, 본 종목의 차량을 많이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율주행 프로그램의 성패가 본 종목의 장기적인 주가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8월로 가면서 로보택시의 어떤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스입니다. 지금 이제 매육 종목도 그렇고 이제 금요일장 시작 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종목은 지금 살짝 딜레마예요. 계속 가격 박스 안에 갇혀 가지고 상단 매도 하단 매수 이 패턴이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사실 이거는 결과론에 가까운 거고, 지금 이 긴 횡보가 작년하고 맞물려 본다라 그러면 위로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래로의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사실 홀딩에서 터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정물량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위아래로 계속 핑퐁을 했다 그러면 좀 더 나을 수 있겠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충분히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전히 홀딩해 볼 만하다. 다만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매자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기조가 7월물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 7월물의 미결제 약정이 이미 거의 그러니까 본월물에 가깝게 이제 차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매집했다는 거라고 하면 그래도 아래 하방보다는 상방의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가 맞다. 다만 내가 계속 박스로 단타를 칠 것인지 추세로 가지고 있을 것인지는 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 365일 매일같이 4시에 올라오는 유튜브 쇼츠 늘 잘 참고하시고, 보시게 되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5월 신규 가족 오픈에 있으니까 저희 차기사 카페로 언제든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